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주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소리, 들리는 책이라는 주제로 소리를 이미지화한 그림책 작업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호랑이 따라 국악 따라이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신작이고요.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시작은 이제 축이라고 해서 음악을 시작하는 악기가 있어요. 국악에서. 축부터 이제 마지막에 끝을 알리는 어라는 악기까지 우리 악기 국악의 소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음악 선율을 따라가는 호랑이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 의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시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소리는 시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악기 소리를 모양, 색상,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달리 사용을 해서 표현한 책이 되겠고요. 이 책이 저의 이제 바람이라면 이 책이 아름다운 우리 음악을 감각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2018년도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책을 처음 출간을 했어요. 이제 첫 책이기도 하고 나름 제 책 중에서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거를 후속작을 한번 내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해보자 뭐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이제 잠깐 멈췄었는데 그래도 늘 이제 머릿속엔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또 잊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한 4, 5년 전인가 그 국립국악원에서 진행하는 이 국악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국악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가족이 같이 국악 강좌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 아이랑 함께 국악 연주를 배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하면서 너무너무 신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하는 것도 좋았고 제 스스로한테도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담았는데요. 이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 과정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그 국립국악원 안에 있는 예인마루라는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까지 해요. 근데 이 당시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취소가 되고 이제 그냥 교실에서 발표하는 걸로 마무리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제가 오늘 우리는 책 만들 때 그때 미팅할 때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당장 이제 계약을 했었고요. 근데 당장 계약은 했지만 저는 아주 더디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비로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악당에서 공연하는 아이들 모습. 근데 제 아이가 이제 나중에 또 연주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담아본 거고요. 그 이야기의 시각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주인공이 있어요. 여기 악기에 등장하는 제가 이제 호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호랑이가 나와요. 근데 이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제가 그대로 이제 읽어보자면 어는 우리 국악 그 연주에서의 끝을 알리는 악기예요. 그런 악기면서 또 그 받침대 위에 진짜 호랑이가 턱하니 앉아 있거든요. 웅크리고 엎드린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등에는 27개의 갈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쓱쓱쓱 쓰다듬으면서 긁으면서 머리를 세게 3번 내리치는 그러한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도 그런 동물이 들어가 있는 악기라는 것도 재밌는데 또 이 악기의 이 웅크린 자세가 또 다른 도약을 어떻게 보면 웅크리면서 다시 도약을 하잖아요. 그러한 그런 모양새,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악기는 시작을 또 준비하는 악기다. 물론 끝이지만 또 시작을 준비하는 그러한 연관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이어서 이제 지금 소리의 모양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이런 책을 만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호랑이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눈이 동그랗고 크고 뾰족뾰족한 그런 갈기를 가졌고
그리고 백호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동물인데 백호의 그런 형상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이 신화 속에 이게 상상의 동물처럼 여겨졌고, 또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정말 많은 이야깃거리가 이 안에 담을 수 있겠구나 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건 이제 나카자와 시니치라고 하는 곰에서 왕으로 라는 책에 수록된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화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신화나 제의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상실된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의 힘의 비밀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렇게 나카자와 시니치가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결국 이 지금의 사회 문제는 인간과 동물이 균등하지 못하고 배제하고 한쪽이 억압하고 하는 이러한 비균형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런 폭력과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데 문제의식을 삼고 있고요.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그러한 인간과 동물이 균형을 맞춘 그런 신화적 사고에 기반한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나카자와 시니치가 밝히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국악 연주와 그 속에서 함께 자리하고 관계하는 이 호랑이의 이야기를 녹여내서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또 그러한 풍경들을 제시하면 그러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돼서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이 책은 국악의 선율을 시줄 삼아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호랑이로 되는 그러한 날줄로 엮어낸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이 소리를 시각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스케치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책과 약간 차별화가 됐다면 이번에는 먹을 이용해서 이제 붓으로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되게 이 자연스러운 자연에 이런 호응하는 주제와도 상당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붓터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전통을 또 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생겼었고, 그러면서 수묵화를 이제 배우기도 했고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그릴 때 보통 도형을 추상화시키고 도형적으로 이게 해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소리를 시각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구상적으로는 이렇게 바닥을 맴돌고 스쳐 지나가고 또 거기에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다시 돌아 나가고 또 어떨 때는 새가 등장도 하고 물방울, 거품, 바람, 번개, 회오리 이러한 자연적인 모티브들을 여기에 많이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사이사이의 여백 이런 공간들도 주의 깊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축악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팀장님. 소리 작게 들려서 왠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네네네. 네. 빗방울. 맞아요. 빗방울 소리도 연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수직적으로, 악기 모양 자체도 되게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그런 구도로 생기기도 했고, 탕탕 내려치면서 그 힘을 아래로 이제 하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해보았는데, 또 딱딱딱 강양약 강양약 이런 식의 들리는 그 구음 소리도 참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이 책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기 소리 표현을 위한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악기 소리를 주의 깊게 이제 들어야겠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생각한 나만의 그런 소리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고 컨셉을 잡고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겪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굵고 얇은 선들을 이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리듬감을 만들겠죠. 그리고 또 원, 반원, 다각형 등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또 노란색, 민트색, 진홍색, 진청 이런 4색을 이용해서 음악의 리듬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편종이라는 악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편종 악기는 제가 반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제 악기의 음역도 크고 되게 울림도 크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좀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보다는 반원적인 거기를 툭 자른 반원으로 이제 형상화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붓터치를 이용해서 국악만의 간결하고 역동적인 음악의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예로 먼저 좌고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과 같이 이제 좌고의 이미지를 잡아냈어요. 좌고 소리의 이미지죠. 좌고에 그 원근감을 줘서 이렇게 음향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를 했고요. 또 다음과 같이 이제 책에서는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생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생황 악기는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아주 옛날 고대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신라 시대 범종을 보면은 거기에 비천상이라는 날개 달린 선녀를 이제 비천이라고 하는데 비천상이 나와요. 근데 이 비천상이 주로 구름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황을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범종 표면에 이제 구름 위에서 생황을 연주하는 이 모습, 여기서 연상된 게 이제 저는 날아다니는 새였고요. 그 새의 이미지를 생황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황과 또 가장 어울리는 악기인 단소와 이제 생황은 보통 같이 합주로 연주가 되곤 하는데, 국악에서는 합주를 병주라고 해요. 그래서 생황, 단소, 병주, 그래서 생소 병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장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시각적 흐름과 또 원활한 이야기를 위한 소리 표현도 제가 시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름 붙이기를 소리의 서사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해금, 가야금, 태평소로 이어지는 그 장면 구성인데, 처음에는 이제 작은 물방울 이런 게 흩뿌려지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큰 물방울이 되고 거품이 되고, 거기서 보면은 호랑이는 막 거품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근데 태평소가 딱 불면서 이게 펑 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속적인 이 소리의 흐름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펑 터지면서 이제 또 풍물 악기로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 그런 모티브로 이 펑 터짐과 함께 그때는 태평소죠. 태평소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흐름으로서의 이 소리 표현들만 지금 따로 보여드리고 있고,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도 여기 같이 담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북과 꽹가리, 징장구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엔 바람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바람이 점점 세게 불면서 천둥 번개를 치고, 그리고 나중에 회오리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는 붓터치 드로잉을 이용해서 그 점점 정점으로 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구현된 장면이고, 그리고 그 징장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소용돌이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요. 소용돌이 모티브라고 이제 주제를 달아봤어요. 근데 보통 이 소용돌이 모티브가 우리
동아시아권의 문양으로 되게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 소용돌이가 소용돌이 모티브를 보면서 떠올리는 거는 뭐 생기는 움직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생명을 낳는 그러한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실까? 아무튼 보시면은 칼파 브리크샤라는 그런 소용돌이 문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그 인도 쪽의 소용돌이 형태인데 이 칼파 브리크샤라는 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양이 생명을 낳는 소용돌이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거위 문양인데 거위의 몸통이 다 이제 소용돌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되게 신비한 동물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러한 이 칼파 브리크샤라는 이 벽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마카라라고 해서 인도에서 태어난 성스러운 동물이라고 해요. 네, 이 동물이 몸속에 보면은 이렇게 또 소용돌이 치는 것으로 몸통을 감싸고 있고 그 얼굴과 모양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융합돼서 나타난 그런 형태라고 하거든요. 되게 성스럽고 상상의 동물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그 사원에 있는 사원 눈에 있는 그 모습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옆에 보시는 거는 당사자 수컷의 모습인데 이건 일본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그 그림에 나타난 당사자입니다. 그 그림 보시면은 이 사자가 아주 소용돌이에 막 이렇게 털이 막 솟구치고 있고 그런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처럼 이 생명, 힘을 상징하는 이 소용돌이가 이 신비스러운, 되게 성스러운 동물로 같이 융합돼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들이 그 스기우라 고에이라고 하는 북디자이너, 되게 유명한 일본의 북디자이너인 스기우라 고에이 선생님의 형태의 탄생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이 장면은 이제 책을 이제 전 우주의 시간을 감싸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책도 어떻게 보면 이런 소용돌이를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장구 이 소용돌이 치는 이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소용돌이 치고 피어오르는 것이야말로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살아있는 형태라고 저는 봤고요. 쇠, 장구, 북, 징, 이 네 악기가 사람의 움직임과 이런 이 호랑이의 이런 생기,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그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용돌이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또 풍물놀이 보면은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소용돌이 치게 하고 막 정점에 이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게 힘을 팍 실어주거든요. 그러한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소용돌이가 아주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장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소용돌이 이 모티브와 책의 물성적인 특징을 저는 같이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가 이 풍물놀이에서 마지막에 이제 막 그 균형을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너머의 세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극적 장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빨려 들어가는데 또 책이잖아요. 책이라는 이 책이 갖고 있는 물성적인 특징 중에
양쪽 페이지가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유닛이지만 그 안에 그 접힘으로 해서 거기 안에 가장 큰 힘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심인 그 부분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커다란 소용돌이가 이제 새로운 탄생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 나카자와 시니치 얘기를 하면서 그 신화적 세계관, 사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로보로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연금술 같은 데서 많이 통하는 그러한 이미지이기도 한데, 이 우로보로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커다란 뱀이, 그러니까 구렁이가 자기 꼬리를 이렇게 삼키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면서 또 끝을 쥐고 있으면서 파괴와 또 다시 해석해내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뭐 윤회의 과정을 이 이미지가 상징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꼭 뭐 윤회라고 해서 뭐 불교적인 그러한 이미지가라기보다도 이제 이 동양 사상과 어우러지고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바탕 안에 많이 깔려 있는 그러한 사상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고 영원한 회귀를 그리는 이 장면에서 제가 마지막에 떠올렸던 거는 그 맨인 블랙 영화 기억나시나요? 거기 되게 그때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뭐 외계인 뭐 침공을 다루고 뭐 외계인이 등장하고 그러는 건데 마지막에 고양이가 나오는데 그 고양이 그 방울에 우주가 담겨 있어요. 결국 우주는 이 고양이 방울이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저는 나각이 나옵니다. 나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주였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서 어라는 악기가 탄생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상의 동물이었던 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을 저만의 상상력과 신화적인 사고를 첨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결국 우로보로스 이런 전 세계를 관통하는 이 주제가 이 안에도 저는 의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서체 표현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좀 다뤄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서체를 이미지화 시켜서 각 페이지마다 삽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거는 저희 디자이너 분이세요. 그 디자이너 분께서 되게 하나하나 음원 소리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어냈거든요. 서체를 가지고 한마디로 놓은 거죠. 예, 놓으셨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체 기반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소리의 소리 활자체의 그런 상형성, 원래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상형성과 그런 이미지화가 이 책에도 음악적인 이러한 소리에 대한 표현과 함께 잘 어우러지게끔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리 표현의 시각화와 이제 맞물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러한 서체의 이미지화를 통해서 음악의 특징인 리듬감과 움직임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띠리리 뭐 이런 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늘려가지고 뒤틀리기도 하고 깨갱깽깽은 막 이렇게 뒤틀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소리의 느낌을 담아냈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동그랗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소리 구음이 있어요. 뭐 칭쫑, 똥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육서라고 해서 뭐 가야금, 해금 몇몇 악기의 악보가
있거든요. 그 악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구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육서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 있는 소리 표현을 갖다가 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이제 쓰는 구음도 있기도 하고 또 없는 거인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제 느낌을 담아가지고 소리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또 소리 표현을 책을 보시면서 독자분들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음원을 이 책에서 삽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오케스트라랑 또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일 수 있는데 QR코드 그걸 이제 스캔을 하면은 실제로 그 실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소리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금 소리를 들어보셨고요. 이제 스캔을 받아서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가시면은 책의 장면과 함께 해금 악기 장면과 함께 이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리, 이 들리는 그림이라는 이 컨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고 제가 계속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는 그 소용돌이 장면, 그 장면을 QR코드를 또 스캔해서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장면을 여기에 담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들리는 소리 또 이 공연 영상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공연 영상은 이제 국립국악원의 아이들이 풍물놀이 하는 그 장면을 이제 허가를 받고 여기다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상모 돌리기가 나와요. 가장 극적인 연출이 또 이 장면과 잘 어우러져서 그 장면을 받아가지고 이 장면에 같이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신화적 그런 상상, 이 소용돌이의 의미를 되게 배가 되게 가중시켜서 나타내는 장면이 영상과도 잘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책의 시각화, 이미지화 작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표현 기법, 리소 프린팅으로 찍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는도 그랬고 이제 리소 프린팅을 되게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번 책에도 이제 리소 프린팅 기법으로 찍어서 책을 만들었고요. 리소 프린팅을 계속 책 만들 때마다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다들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소 프린팅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 판화 기법, 그 판화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우연적인 효과라든지 뭔가 이렇게 질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 프린팅이 그런 아주 공정이 복잡한 판화를 아주 편안하고 쉽게 기계를 이용해서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리소 프린팅을 즐겨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소 프린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한 장 한 장을 정말 포스터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포스터적인 그런 속성을 다색 판화 느낌으로 이제 찍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장 리소 프린팅적인 기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흑백으로 준비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찍혀요. 이제 잉크를 기계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색이 하나하나 겹쳐서 찍을 수가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그라데이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망점도 가능하고, 뭐 거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조절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계를 리소 프린팅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포그래픽인데요. 저런 복사기처럼 생겼어요. 이 복사기처럼 생긴 기계에다가 제가 흑백으로 만든 데이터를 이제 송출을 하면은 거기 기계에서 잉크를 끼워 넣어가지고 맨 먼저 가장 환한 색부터 찍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넣으면은 노란색으로 찍혀 나와요. 이제 그것을 말려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파란색 잉크를 넣어요. 그러면은 노란색 잉크 바탕 위에 파란색이 찍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빨간 잉크를 찍고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서 전체 완성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실제 보이는 기계의 모습이고, 그리고 잉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끼워서 잉크색을 끼워서 이제 찍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제가 이번에 리소 프린팅을 한 곳은 포프리라고 해서 포프리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인쇄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도 하시고 되게 리소 프린팅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최고이신 것 같아요. 색상도 잘 구현해 주셨고 핀도 너무 잘 맞고, 아무튼 작가분이시다 보니까 저의 작업도 아주 퍼펙트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칼라 차트이고요. 여기에 있는 색상을 가지고 찍게 됩니다. 제가 그 색상 중에서 사용한 컬러인데 이걸 직관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선플라워라고 하는 이 노란색 계열의 이 컬러를 찍습니다. 이제 환한 색깔 먼저 찍는다고 했죠. 왜냐면 번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환한 색깔부터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한 컬러가 민트인데 민트를 그 위에다가 얹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핑크 계열인 버블검이라는 이제 약간 채도가 약간 다운된 그런 핑크 계열의 색깔인데, 이 느낌이 주는 그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트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생황과 단소처럼 저한테는 이 색상의 결이 상당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민트, 버블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찍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블랙은 아니고 페더럴 블루라고 해서 아주 찐청 그런 컬러로 찍어서 전체적인 이 결과물을 완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표지 장면은 제가 워낙 소용돌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용돌이 이미지를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사실 이걸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되게 편집팀에서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미지고요. 그리고 글씨를 살짝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이 소용돌이 효과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그리고 상모에 보면은 채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상모 돌릴 때 그 채를 또 이용해서 각각의 악기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요소로 사용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호랑이 따라 국악 따라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등장하는 연지는 딱 소리 한 번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박이라는 악기인데, 사실 국악의 가장 처음 시작이 박으로 시작을 해요. 연주의 시작은 이제 축인데 박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도 악기가 연주된 다음에 박이 3번 딱딱딱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끝이 나거든요. 종묘 제례악에서 하는 그러한 연주법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은 사실 면지로 시작하잖아. 이 책은 면지에서 한 번
딱 울리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요. 박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딱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은 역시 박인데 3번 딱딱딱 하고 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시작이 국악에서 시작해서 국악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어우러지게끔 많이 고민을 했고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휘호 지금 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그 대금에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 그랬을 때 사실 대금 소리를 뭘로 하지는 뭐 다양한 그런 소리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에는 휘호였어요. 그리고 다른 악기와도 또 차별화를 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리는 휘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툭툭툭 이것도 그냥 제가 소리 느낌을 제가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 박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 당시에는 딱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다시 몇 번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촤라락 하잖아요. 이 박 악기를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걸 한 번에 딱 치긴 하지만 촥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촥으로 했었어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들리는 소리가 또 다르고 그때 환경이 다르고 그러면서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 또 다른 소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또 다음번에 작업할 때 그 소리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국악은 참 다양한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겠어요? 뭐든 이렇게 그냥 뻔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르게 뭔가 그렇게 나만의 고유한 감성을 좀 이 책에 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아주 쉽게 풀린 것도 있었고, 뭐 생화음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처음에, 예, 팀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나왔었고, 비파가 좀 어려웠어요. 비파는 처음에는 이렇게 막 굴러가는 소리처럼 표현을 되게 거칠게 했는데 사실 다시 들어보면 비파 소리가 그렇게 거칠지 않거든요. 되게 또랑또랑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의 느낌을 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여러 번 해봤던 그런 악기였고요. 그 밖에도 많이 그리시면 세월이 장면. 회오리 장면을 제일 많이 그렸죠. 네. 맞아요. 회오리 장면,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사실 제가 얘기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호랑이가 백호가 돼서 나오잖아요. 악기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색깔이 다채롭게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점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점점 이렇게 호랑이의 색깔이 변하는 것까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걸로 했었어요. 이렇게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로 했다가 너무 이제 중요한 장면이고 또 제가 늘 생각하는 이 신화적인 이 모티브인데 이걸 좀 잘 구현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을 때 제가 4가지 색상을 썼잖아요. 이 4가지 색상을 쓰지만 또 이 색깔들이 이렇게 겹쳐지고 뭐 이렇게 달리 표현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색깔을 다 여기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호랑이를 그리면서 그런 변화들이 읽히게끔 그렇게 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처음에는 무한대로 뭐 표현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오로보로스에 제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그 고양이 방울을 생각하면서 이 영혼 회귀하는 이 무한대 문양을 계속 그렸다가 자꾸 퇴짜를 맞았죠. 퇴짜를 맞고 다시 해보라고 했고 예, 그게 표현이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정말 소용돌이를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 싶은 장면으로 결정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찍혔을 때 이 리소 프린팅으로 찍혔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고 또 리소 프린팅으로 잘 구현을 나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쨍한 색감도 좋고 그리고 판화적인 그런 질감 그게 가장 쉽게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리소 프린팅이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리소 프린팅은 이제 많이 해봐가지고 대충 이제 연상이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결과에 가장 맞아떨어지게끔 저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게 또 리소 프린팅이기도 했고. 그래서 리소 프린팅을 뭐 당연히 마지막에 찍어서 결과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적인 느낌과도 사실 보통 전통 색깔이 있잖아요. 오방색이라고 하나? 그러한 느낌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판화적인 그런 색감과 또 결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막 그 서양의 그런 악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과는 또 다른 이 우리 국악의 이 동양적인 느낌이 오방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판을 찍어서 만드는 우리 전통적인 그런 방식들도 그렇고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리소 프린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묵화 과정을 듣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는 수묵화로 붓으로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그런 책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색깔 하면은 뭐 노란색, 빨강, 파랑 뭐 이렇게 초록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문적인 용어는 또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계열의 색깔들인데 그 색깔로 하면 너무 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냥 저의 선호도, 색상을 이제 보는 시각 그런 게 이제 이 색깔이 제가 선택하는데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독특함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늘 얘기하는 그 유니크한 느낌. 유니크하다는 그 표현을 뭐 여기에다가도 쓰자면 독특한 그런 색깔을 저는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색깔이 저한테는 지금 이 국악 따라, 호랑이 따라 국악 따라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로 이제 한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책은 정말 제가 처음 리소 프린팅이라는 것도 해봤던 그런 작업이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악 따라, 이 국악 그림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오케스트라의 뭐 시리즈로서의 호랑이 따라 국악 따라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차별화된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호랑이에 대한 그 서사, 호랑이 이야기. 그 전에 있었던 이 오케스트라는 그냥 악기의 소리만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소리가 화합하는 그런 장면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번에는 호랑이 이야기를 넣음으로 해서 그 책과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지점,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적인 그런 서사적인 측면을 여기다가 부어 넣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차별화된 지점이 붓을 좀 사용했다라는 거. 사실 처음에는 붓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다음 책은 붓을 가지고 할 거다. 이제 국악이고 뭐 뭔가 이렇게 차별화도 시키고 싶고 제가 또 한참 이렇게 붓으로 핵을 칠 때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그런 소리 표현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고요. 아직 획이 저한테는 되게 녹록치 않아가지고 근데 일부적으로는 사용을 해서 또 가장 중요한 그 풍악을 울리는 그 장면에 소용돌이 치는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로서 이제 붓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별화가 아닐까 싶어요. 저의 첫 책이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 책이 나온 지가 벌써 7년이 됐어요. 예, 7년이 되고, 그러고, 국악책이 같은 판형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나와줘서 지금 무척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또 그 악기 소리를 하나하나 실제로 들을 수도 있고, 보고 또 들리고, 이러한 컨셉의 책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성을 따지긴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을 해요.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는데도 상당히 제가 공을 들여서 그 부분으로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유용한 책이라는 것,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많이 봐주시고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북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